손석희 김웅 폭행 사건에 갑자기 안나경 개입, 손석희 폭행 논란을 두고 여러 의혹 제기. 손석희 JTBC 사장이 김웅 기자의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손석희가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설이 돌자 추가 입장을 통해 과거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JTBC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접촉사고를 낼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는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의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제 당사자 김웅 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석희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견인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사고를 내고도 가버린 손 사장의 차를 2.5 정도 추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검은색 차에서 내린 게 손석희 사장이었다며 명함만 받은 뒤 돌려보냈고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운전자와 합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 사고를 제보받고 취재하던 전직 기자 김웅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습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웅 기자는 기사화를 막으려던 손 사장이 먼저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격분해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손석희의 동승자가 동료 아나운서 안나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확인된 바 없다. 폭행 의혹 손석희에게 1층 박진성,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많이 나온다고 했나? 최근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재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침부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로 크게 혼났다. 너는 시인이라는 놈이 어떻게 뉴스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나오냐는 게 친구의 농담이었다. 농담이었지만 뭔가 뜨끔한 게 있으니까 나는 혼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친구야. 이와 같은 그의 트윗 게재에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 25일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손석희 앵커님께 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는 기자 폭행 이슈 관련 JTBC의 입장. 손석희 JTBC 사장 관련 사안에 대해 손 사장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K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방송사를 그만둔 K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습니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입니다.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입니다. K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터진다며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K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은 K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JTBC는 이러한 손 사장의 입장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분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되고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진성 시인의 시집을 낸 출판사 문학과지 성사는 2016년 11월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터지자 그의 시집을 출고정지 조치했다. 탁수정은 박 시인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이자 그에 대한 증거 수집과 고소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씨는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JTBC 뉴스룸에 박 씨가 미투운동가로 출연하자 박진성 시인의 사정이 억울하다 느낀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의 메인 앵커다. 그는 안나경 아나운서와 함께 평일 뉴스룸을 책임지고 있다. 박 시인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짧게 끝내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높은 곳에서 밖을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 없길 바랍니다. 트리플렉스 기자.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죽인 겁니다. 저한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 쓰셨죠. 당신이 죽인 겁니다. 문학과지 성사 출고정지 푸세요. 나 죽으면 푸세요. 그리고 트위터 페미니스트들 2016년 10월부터 저한테 죽으라 제기해라 민주해라 갑니다 진짜라고 욕설을 섞어 외쳤다. 이 글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어서 파장이 일었으나 경찰까지 출동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진성 시인의 친구가 말했다는 시인이 문화면보다 사회면에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연들을 다 알고 한 농담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경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로 출석 요구. 황효정 기자 등호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A씨가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폭행당했다는 상황을 설명했으며 사건 사흘 뒤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했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이사와 단둘이 식사를 하던 중 얼굴을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전치세 주의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손석희 대표이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면서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수차례 만난 적 있다. 면서 사건 당일 손석희 대표이사가 4개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했다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인 유튜버 류정호 씨 지금 징역 2년 구형받은 상태다. 엄마가 자신 거부하자 사육사 품에 안겨 5시간 동안 펑펑 운 새끼 코끼리 징역 2년 구형받은 정호 씨가 1년 동안 빚 챙겨가며 한 착한 일 사가지 한번 봐주세요. 징역 2년 구형받은 유튜버 정호 씨에 관심 호소한 윤균성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스카이캐슬 강에서 강예빈 자매가 할머니 윤 여사에게 사이다 1찜을 날렸다.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가성비로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지유 청바지가 여심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또 폭행 직후 손석희 대표이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한 남성이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아팠다면 폭행이고 사과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자 진술만 들은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석희 대표이사 측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래 손석희 측의 입장문 전문가.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